국제사 전달하시! 국제사 전달하시!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닙니까, 사장님?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니냐고요! 이상호 기자입니다. 국정원 직원 같은데 나와서 당당하게 국민들한테 밝히세요. 2013년 5월 27일 월요일, 2013년 7월 1일, 2013년 8월 27일, 2013년 10월 17일, 2013년 11월 4일 월요일. 고발뉴스 천막에 이재민들이 잠깐 들어와 계신데 33,000명 정도. 바로 우리에게 진실을 전달해주는 이상호 기자, 바로 인간 난로 이상호가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발뉴스를 멈출 수 없습니다. 3분 직설 또한 멈출 수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동료들은 계속해서 이 마이크와 마이크 그리고 카메라를 이어받으면서 계속해서 방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다른 분에게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 12월 26일 목요일 뉴스독립군 데일리 고발뉴스입니다. 대학가에서 시작한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열풍에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응답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천에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붙인 대자보가 학교로부터 3차례나 철거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게시물을 붙이기 전 허락을 받기 위해 선생님들을 찾았지만 하나같이 네가 뭘 아느냐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을 자유로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인격체가 아니라 오로지 훈육의 대상으로만 간주되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참 씁쓸하게 다가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진보 교육감들이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교육부의 대자보 규제 지시를 거부하고 나섰다는 소식인데요. 모처럼 듣는 청량한 얘기가 아닌가 싶어 소개해드립니다. 답답한 뉴스들이 가득한 세상. 하지만 오늘도 뉴스독립군 고발뉴스 청량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간보다 6분 늘었네요. 감사합니다. 모두 5,732분의 고발뉴스 정기구독 후원자 제공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이 뉴스는 꼭 보시라고 저희가 발로 뛰어 모은 오늘의 고발 뉴스입니다. 법원이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교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인데요. 전교조 측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민주노총에 대한 침탈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요즘 민주의 성지처럼 떠오른 것이죠. 오늘 경향신문사 앞에서 있었던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의 발언 내용입니다. 지난 12월 22일에 민주노총 건물의 불법적 침탈에 맞서는 것은 민주노총 조합원으로서 자기 집을 지키는 행위였습니다. 경찰들은 헬멧을 쓰고 있었지만 그 안에 있었던 시민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러고도 폭력을 합니다. 경찰청장 사죄가 아니라 사퇴해야 합니다. 노동자와 국민의 가슴에 해머지를 하고 그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데에 대한 사죄를 넘어서서 사퇴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원상태로 되돌려야 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철도노조 지도부 일부가 조계사로 들어갔는데요. 경향신문 난입 사건이 일어난 지 며칠이 지났다고 경찰 사복조가 조계사에 침입했다가 시민들에게 들통나 내쫓기는 일이 생겼습니다. 감쪽같이 위장을 하고 들어왔는데 살짝 드러난 수갑이 화근이었습니다. 그 수갑이 현장에 있던 저희 고발뉴스 취재진 카메라에 딱 걸렸습니다. 수갑 봤지? 지갑 보여줘. 수갑 보이지? 수갑 봤지? 수갑 봤지? 사복이야 사복. 수갑 빼. 사복이야 수갑 빼. 수갑 빼. 사복이야 수갑 빼.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제2차 희망버스가 내년 1월 25일 전국 20개 지역에서 밀양으로 향합니다. 오늘 밀양 송전탑 전국대책회의에 참석한 백기환 통일문제연구소장은 밀양의 죽음 행렬에 침묵하는 박근혜 정권을 통렬히 비판하며 많은 시민들이 희망버스에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친일, 독재미화, 교학사 역사교과서 반대운동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유족과 교학사 역사 왜곡 피해 당사자들이 오늘 교학사 교과서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5.18 기념재단 등 시민단체들은 교과서를 승인해준 서남수 교육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교과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써야 되고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고 또 공정해야 되고 보편적인 가치를 가리켜야 되는데 교학서 교과서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단체가 검증한 결과 최종 수정에서도 657건이나 그것이 잘못됐다는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교학사 교과서를 구제하기 위해서 각종 편법, 불법을 동원을 해서 교과서 검정 제도 취지 자체를 문란시켰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직무유기를 하고 직권남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검정 제도 취지를 부정하고 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그런 취지를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가 지난해 대선 당시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근절을 위해 합의했던 특별감찰관제,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그런데 국회가 국회의원들을 검찰 대상에서 쓱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특별감찰관의 계좌 추적 등 강제 수단도 주지 않아 이빨 빠진 호랑이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지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 리스트에 또 하나가 추가되게 생겼네요. 지금까지 오늘의 고발뉴스였습니다. 가장 핫한 뉴스를 심도 있게 파고 들어가 보는 고발 리포트 시간입니다. 3년 연속 인터넷 포털 다음 선정 파워블로거죠. 오주르디의 리포트입니다.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내는 게 언론의 기본 사명인데 현실은 정반대죠. 국민 대부분이 노동자인 나라에서 파업을 하는데 파업을 지지한다는 인터뷰가 단 한 건도 나가지 않는 현실이니까요. 오주르디가 장악된 방송과 굳은 방송의 얼음장을 뚫고 자라나는 언론의 싹이죠. 대자보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지상파와 종편으로 짜여진 편파 보도의 이중구조, 이게 방송 언론의 현주소입니다. 방송 장악으로 국민의 눈과 입을 점령하겠다는 무서운 음모가 이명박 정권 때 시작됐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그 음모의 수혜자입니다. 이러니 철도 노조의 파업과 정부의 공권력 남용 사실이 제대로 보도될 리 있겠습니까?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철도 노조 파업 하루 전부터 지난 17일까지 방송 3사의 보도 행태를 분석했습니다. 파업을 다룬 보도는 총 70건, 쟁점인 민영화 문제를 다룬 건 10%도 안 됩니다. 3분의 2가 파업에 따른 고레일의 피해, 시민 불편, 사건, 사고 등에 집중됐습니다. 정부 입장만 강조하며 국민을 바보로 만들려고 안달입니다. 민영화로 인한 피해보다
파업의 부당성만 잔뜩 부풀린 보도에 속아 넘어가길 바라는 방송 3사 가관입니다. 파업 관련 방송 3사 인터뷰는 총 138건, 이 가운데 노조 입장을 담은 인터뷰는 10건 중 2건에 불과합니다. 반면 80%가 정부 입장을 담은 인터뷰로 채워졌습니다. 수신료 인상에 혈안이 되어 있는 KBS가 가장 편파적입니다.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으름장 놓는 검찰과 경찰, 국토해양부의 입이 됐습니다. 국민 60%가 반대하는 철도 민영화. 다음 아고라의 파업 지지 서명운동에 참여한 네티즌은 당초 목표 10만 명을 가볍게 넘어서며 17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방송 3사는 이런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방송 3사가 내보낸 시민 인터뷰 가운데 철도 파업 지지를 담은 발언은 단 한 번도 방송되지 않았습니다. 정권이 나팔수 역할뿐 아니라 이간질도 서슴지 않습니다. KBS는 철도 파업에 외부 세력이 개입해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 편에 서기를 거부하고 정권 홍보 방송을 자처하는 방송 3사. KTX를 둘로 나눠야 철도 적자가 해소된다는 정부의 황당한 주장을 그대로 베껴 보도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제 기능을 못하자 대자보가 출연했습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단순한 아날로그 질문이 유신으로 회귀하고 있는 정권에 맞서 대한민국 사회를 각성시키고 있습니다. 대자보는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는 언론과 소통을 거부하며 힘의 논리에 매몰되어 있는 불통 정권에 대한 항거입니다. 저널리즘이 붕괴된 현장에서 자라난 민중의 함성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5년 동안 진보 세력 척결과 보수 일변도의 정권 지속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 방편으로 신문, 방송, 통신을 장악했죠. 그 중에서도 가장 공을 들인 건 종편 등 방송 장악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전 정권이 선물로 준 방송 장악이라는 과실의 수혜자입니다. 저널리즘이 죽었다고요? 아닙니다. 방송 3사가 포기했지만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자보로 나타난 겁니다. 대자보 정신, 이것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겁니다. 고발뉴스 오주르디였습니다. 오주르디의 리포트,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양한 의견이 넘쳐나는 오픈 플랫폼을 지향하는 저희 고발뉴스는요, 보다 많은 파워블로거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모든 블로거가 국민 리포터가 되는 그 날까지 저희 데일리 고발뉴스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의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공권력을 앞세워 반대로 국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길을 빼앗으려는 정부와 이 길을 지키려는 국민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벌써 3주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저희 고발뉴스의 큰 어른이시죠. 서혜성 교수가 누가 길을 훔치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대 길의 의미를 묻습니다. 산문직설입니다. 누가 길을 훔치는가? 오늘 길이 묻고 있습니다. 길은 어디로 길을 찾아가야 하는가? 길이 갈 길을 몰라 서성이고 있습니다. 철도가, 고속도로가, 지하철이, 하물며 저 공항과 활주로가 길을 묻고 있습니다. 바람에도 길이 있고 눈발에도 길이 있습니다. 닭이 지나다니면 울미터도 길이 나고 강아지도 개구멍을 내서 제 길을 삼습니다. 살아있는 존재의 움직임을 잃을 때 길이라 합니다. 숨이 지나면 숨길입니다. 죽음마저 길로 가기에 죽음길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죽어서 죽지 않은 채 길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길의 종교, 도교가 있겠습니까? 도를 도라고 하면 이미 도가 아니라는 말은 길의 뜻을 무릇 심오하게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길은 산 것들이 오가는 흔적이자 경로이자 소통이자 스스로 그렇다는 의미를 지닌 자연 그 자체입니다. 길은 길로서 구체이자 스스로 은유입니다. 오직 길만이 그러합니다. 길은 형상이자 내면인 존재이자 가치를 품고 있습니다. 길은 시이자 산문이고 침묵이자 음악입니다. 들길은 노동이고 대상이 이동하는 사막길은 종교의 길이자 장사의 길이고 먼 길은 여행이자 인생입니다. 길은 태어날 뿐 죽음이 없습니다.
문명세상이란 곧 길의 숨결이자 역사입니다. 모든 신화와 물질과 정신은 길을 타고 오고 갔습니다. 길이 죽으면 곧 인간 세계의 멸실입니다. 종의 끝입니다. 길의 운명은 인간 문명의 운명입니다. 그 길이 오늘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누가 길을 훔치려 하는가? 길과 더불어 물, 불, 몸, 밥 등 한 글자로 된 것들은 극히 소중하여 한 글자일 뿐입니다. 이는 자연이 지상 생명에게 두루 내려준 거룩한 살림입니다. 누가 이 원형적 가치를 상품으로 바꾸려 하는가? 먹고 쓰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되는 것들을 상품 이전의 상품들, 곧 상품으로 존재해서는 마땅치 않은 생명체로서 본질과 근간을 이루는 것들입니다. 오늘 길을 빼앗긴 자는 반드시 미래를 빼앗기고 맙니다. 100여 년 전 길을 빼앗긴 조선의 운명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때는 이민족이 빼앗고 오늘은 자본이 아스려 할 뿐 구조적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철도 싸움은 그 길을 지켜내고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그 행동이야말로 인심의 길이요 만인의 길이자 길의 주인으로 살고자 하는 생명체가 대자인의 순리에 따르는 일입니다. 그 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람없이 지켜내고자 하는 이 길이 죽으면 민주주의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시장화된 길 위에서는 시장적 가치만이 군림할 뿐입니다. 길이라는 사회적 혈관을 상품화하는 행위는 대자연의 법칙과 근대국가의 본질을 실질적으로 부인하는 길의 약탈입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길이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길의 이름은 국민입니다. 이들이야말로 가장 큰 길 대로입니다. 누가 길을 훔치려 하는가? 또 묻고 있습니다. 새 밑에 찾아가는 당신의 고향 가는 길은 안녕하신가? 길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답을 듣기 위하여 누가 길을 훔치고 있는가? 3분 직설이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3분 직설이었습니다. 오늘도 깊은 감동으로 사회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심어주셨는데요. 한 해 동안 쉬지 않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봉사해 주신 서혜선 교수님의 노고에 저희 고발뉴스 식구들을 대신해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 사진 기억나시죠? 우리나라 사진 기자들의 대표 단체인데요. 한국사진기자협회가 뽑은 올해의 사진이랍니다. 사진 설명에 보면 기자회견을 마치고 검찰에 들어가던 독재자 전두환 씨의 아들 전제국을 이상호 기자가 부르자 뒤돌아보고 있는 모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상호 기자는 훔친 돈을 돌려주면서 왜 기자회견을 하느냐, 또 훔친 돈은 그냥 돌려주면 되는 것 아닌가, 검찰이 시킨 거냐라고 물었었죠. 당시 질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자, 왜 기자회견을 하세요? 이게 훔친 돈이니까 조용히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로 들어갔나요? 검찰에서 기자회견 시켰나요? 그동안 올해의 사진, 물론 사진 기자의 순간 포착도 훌륭했지만 이상호 기자의 질문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상호 기자는 병상에서도 민노총 침탈 사건의 경우 트윗 생중계를 하는 등 취재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다시 취재 현장에서 볼 수 있게 되기를 저도 기대해 봅니다. 오늘 클로징 음악 소개해드립니다. 오늘도 친일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보도해드렸는데요. 소통하는 래퍼를 표방하는 HCRP가 역사의 퇴보라는 노래를 보내주셨습니다. 부끄러운 조상이 되지는 말자라는 장준하 선생님의 말씀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뉴스 독립군 고발뉴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광화문 광장, 또 4시 시청 앞에서 대규모 민영화 반대와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언제나처럼 저희 고발뉴스 현장에서 천막 취재본부 쳐놓고 여러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속 빼미뜸의 퇴로 주죄 서로 속여온 죄 심각한 죄 두 눈으로 감시해
심각한 죄 두 눈으로 감시해 우리의 역사를 짓을 섞여 다들 과거로 후퇴하는 진실을 덮어만 짓을 섞여 다들 과거로 후퇴하는 진실을 덮어만 맹신적 믿음 말에 죄네요 배신 역사는 기억하는데 왜 이래요 베이속 진상들을 감추려 하는 너희의 바쁜 몸짓 뺏는 논지에 답이 없지 미화시키게 따로 있지 여객의 정통성을 깨부순 죄 역사 앞에서 떳떳하니 네가 그러 고도한 국을 말해 임마 현재는 과거로 되보았고만 있어 어제 속된 믿음의 퇴로 주죄 서로 속여온 죄 심각한 죄 두 눈으로 감시해 우리의 역사를 주죄 서로 속여온 죄 심각한 죄 두 눈으로 감시해 우리의 역사를 짓을 섞여 다들 과거로 후퇴하는 진실을 덮어만 진실을 역사 짓을 섞여 다들 과거로 후퇴하는 진실을 덮어만 한통속한 배 역사를 뒤엎는 깡패 주머니 채우는 게 상책 수단이 된 역사책 이 방편은 어때 앞장서고 왜곡해 근거가 없으면 어때 표절하면 만사 오케이 수치심도 없나봐 국민의 속여 기만도 정도 끝해야지 도가 지나친 걸 모르는 게 니고 뒤가 고리니까 포장을 지죠 현재는 과거로 되보아고만 있어 어제 속된 믿음의 퇴로 주죄 서로 속여온 죄 심각한 죄 두 눈으로 감시해 우리의 역사를 주죄 서로 속여온 죄 심각한 죄 두 눈으로 감시해 우리의 역사를 짓을 섞여 다들 과거로 후퇴하는 진실을 덮어만 진실을 역사 짓을 섞여 다들 과거로 후퇴하는 진실을 덮어만 진실을 역사 다 숨겨놓고 거짓을 꺼내 심각한 실체 다 은폐하고 다 숨겨놓고 거짓을 꺼내 심각한 실체 우리의 알 권리가 다 없어져 판단도 못하게 덮여서 진실을 두고도 못 보는 눈 가린 국민을 만드는 우리의 알 권리가 다 없어져 판단도 못하게 덮여서 진실을 두고도 못 보는 눈 가린 국민을 만드는 주죄 서로 속여온 죄 심각한 죄 두 눈으로 감시해 우리의 역사를 주죄 서로 속여온 죄 심각한 죄 두 눈으로 감시해 우리의 역사를 짓을 섞여 다들 과거로 후퇴하는 진실을 덮어만 진실을 역사 짓을 섞여 다들 과거로 후퇴하는 진실을 덮어만 진실을 역사 계셨을 때는 그 장비 때문에 이렇게 속썩 일이 없었겠죠. 또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으려고 되어 있는데 수사에 방해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이제 고발뉴스.com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려졌을 때 소년병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갇히는 거 같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내가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국민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랑입니다.